중앙사회서비스 원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네.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이 나오셨죠? 같이 좀 들어주십시오. 복지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투자 펀드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부가 하고 저희는 이제 기반 조성 아까 뭐 소링아 아카데미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하면서 네, 저희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는 펀드 출자를 했고요. 네네. 한국 벤처투자는 운용사 선정이나 뭐 펀드 운용을 하고 있고, 원에서는 사회적 기업 간의 네트워크나 지원,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펀드로 원장님, 네. 돌봄의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장기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기존에 해왔던 좋은 조직들에게 어떤 금융이 지원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부터는 펀드의 자체가 좀 염려스럽고 우려돼서 좀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안착하기도 전에 지금 펀드와 같은 수익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의 취지가 돌봄 공공성을 높여서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또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다 삭감하고 정부는 이 사회서비스 펀드에 무려 100억 원을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펀드라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수익을 내려면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처럼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펀드를 운영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인건비를 줄이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 노동시장의 일자리 질이 어떻습니까? 매우 낮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화면 보세요. 네.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나라들에 비해서 돌봄 노동자들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대부분이고요. 임금도 적어서 근속 연수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야 할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펀드에 재원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불안 또 종사자 처우 개선 꼭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 이미 기술이 들어왔고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 복지 기술도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약간 테스트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잘 안착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또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지금의 본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펀드에 100억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예산 깎인 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타까움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사회서비스 정책관님, 네, 이 펀드 운영이 비밀리에 진행돼야 합니까? 그게 원칙입니까? 지금 펀드 운영은 아직 개시는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 네. 이제 4사분기에 처음으로 이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예, 비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회서비스 펀드를 운영할 회사를 뽑는 과정부터 누가 관여를 했는지까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했더니 줄 수 없다 라고 의원실로 보고를 했고요. 제가 이 보고해달라는 건 뽑힌 특정 업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이 자료 제출 관련해서?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네, 받았고요. 제가 이 예. 요청한 이유가 뭐냐면, 이 최소한 이 운용사를 뽑을 때 사회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는지, 관련해서 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운영사를 뽑은 분들이 정말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경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한 건데, 왜 다 못 주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운용사를 선정하는 출자심의위원회 그 위원 명단이라든지 그 논의하는 과정 비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여서요. 예, 개인정보 가려서 보호법이라든지 내시면 되잖아요. 정보공개법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 제가 자료를 못 주니까 자체적으로 운용사별로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봤더니 이 선정된 회사는 밀키트 전시를 하거나 게임 회사에 투자한 1억밖에 없습니다. 복지부가 말하는 그 보육이나 돌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안 줬으니까 제가 조사한 건 여기까지밖에 안 되고요. 이 펀드를 투자할 때 지금 복지부도 입장이 약간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펀드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펀딩으로 청산 수익을 얻은 게 1.5%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다른 정책의 펀드를 보면 7.4%나 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수익성을 보고
선택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시간 관계에서 저는 사회 서비스는 결국 인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100억이나 되는 재원을 성격도 목표도 모여한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적 돌봄 인프라 구축에 직접 투자하는 진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의료 민영화 만들듯이 서비스 민영화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의 목적은 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에 다 맡기면 돌봄 대상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며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가능합니까? 이번 이제 그 4, 4분기부터 지금 이제 사회서비스 펀드에 따른 그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의 목적에 맞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펀드 관리 계획이나 돌봄 인력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